네, 반갑습니다. 사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사반문론 요약 부분에서 챕터 6번째 보고서 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분량은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서 습득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네, 챕터 6번째 보고서 작성 부분입니다. 보고서 작성은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유의사항하고 해당되는 기본 구조 정도만 보셔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업무를 쓰실 때는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매우 중요한 챕터 부분이 있으시니까 한 번씩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 보고서 작성하실 때 우선 주의하셔야 할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우선 연구 목적을 잘 충족을 해야 돼요. 우선 연구 목적, 목표, 평가 지표 중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당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보고 대상에게 적합한 용어로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적인 용어가 필요하시다면 전문적인 용어나 좀 쉽게 풀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용이한 용어로 작성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조화, 간략, 그 다음 명료, 간결성 등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문체나 문장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및 사실에 기반한 분석 결과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으로만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표와 차트와 같은 다양한 시각화 내용을 포함을 한다면 좀 더 전달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보고서의 형태가 작성되셔야 되고요. 편집과 교정에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는 편집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글씨의 폰트, 그 다음에 들여쓰기 같은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정이라는 것은 문장에 대한 문법도 중요하고 해당되는 오탈자 같은 것들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정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한계점이나 제한사항을 포함을 하시게 된다면 보고서에 해당되는 연구의 한계점을 포함을 해서 향후에 또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죠. 자, 기본 구조를 살펴보죠. 기본 구조를 보시게 되면 총 대략적으로 8단계 정도로 나타나시는데요. 표지, 목차, 요약문,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참고문헌, 부록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표지입니다. 표지에는 연구의 제목, 그다음에 보고서의 제목 등이 포함되는 게 좋고요. 수행 일자, 수행 기간, 발주 기간 등을 표지에 수록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목차입니다. 목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반적 인덱스, 그다음에 표 목차, 그림 목차, 수식 목차까지는 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표 목차하고 그림 목차까지는 포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약문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전체적인 보고서의 요약 정리로서 한 대략적으로 6장 이내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체 페이지에 한 대략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수준으로 15% 정도 돼야 되겠네요. 15% 이상으로 구성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통 200페이지를 작성하신다면 요약 정도가 10% 이하가 되면 되겠네요. 200페이지 정도면 10쪽에서 15쪽 내외로 하시니까 5%에서 10% 이내에 해당되는 요약 정리 자료를 수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론입니다. 서론은 조사의 목적이나 필요성, 중요성, 그 다음에 설계, 기획 방법, 연구의 방법 등을 서술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본문 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인 분석 기법과 기본적인 서술, 그 다음에 요약,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요약 및 제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 분석을 통한 간략한 요약과 결론 및 제언 등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참고 문헌 같은 경우는 보고서 집필에서 인용될 수 있는 논문이나 문헌, 인터넷 정보 등을 포함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설문지 및 부록을 포함하시는 것이 보고서에 작성하는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요약 및 제언 안에 한계점이나 제한사항 같은 걸 넣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는 간단한 목적 정도, 그 다음에 분석 기법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본론, 결론, 요약 및 제언, 그래서 참고 문헌순으로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보고서와 관련된 저희 회사에서 작성한 기본적인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각 회사마다의 특별한 장단점이 있으시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것을 보고서에 작성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표지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지, 연구의 제목이나 수행기간, 발주기간 같은 내용으로 제목하고 누가 수행했는지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목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이제 목차 부분 한번 보시죠. 기본적인 조사 개요 및 목적, 내용, 분석, 수행 내용들, 그 다음에 간단한 요약 결과, 그 다음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 현황 분석과 HRD 현황 분석 각종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분석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요약 및 제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록 및 내용 등으로 목차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요약본은 요약 자료 등을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은 서론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대해서 조사의 개요 이렇게 나오셔서 목적이나 내용, 측정 및 분석 자료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조사 설계 방법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약을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네요. 해당되는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요약문이 원래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요약문이. 그 다음에 응답자의 특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표와 간단한 글로 작성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 교육 분야가 다중응답인지, 그 다음에 다중응답의 순서대로 정렬을 하시고, 이게 비율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중응답 같은 경우는 실제 응답자보다 많은 표본 수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응답자 대비해서 비율을 할 건지 아니면 응답 수에 따라서 비율을 할 건지는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순서를 정하고 전체의 응답 빈도죠. 응답했던 실제 빈도, 명수 기준이 아니라 건수 부분이죠. 건수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로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평균 인원수가 필요한 부분, 요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렬을 한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IPA 분석, 즉 X축과 Y축에 해당되는 IPA 분석에 대한 결과치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IPA 분석은 이제 방향성이나 자료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다음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집단을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그다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분석 결과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조사 결과 파트 한번 보시죠. 간단한 기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간단한 요약을 합니다. 해당되는 이 표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와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의 기업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설문지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정렬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설문 문항의 순서대로 정렬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는 방법들도, 정렬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저는 현재 해당되는 도넛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중응답 같은 경우는 많은 거 순으로 정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많이 응답한 순으로 정리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재그룹을 한다거나, 이 내용은 응답자의 비율이 중요한 것보다는 우선은 순서,
응답 보기의 순서대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그래프는 가장 많은 것부터 다시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엑셀에서는 요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데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가장 많은 것부터 다시 나열해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이것들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네, 이런 과정들을 한 번 더 응답 보고서 수준을 한 단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외 기타 같은 거는 별도로 빼내야 되겠죠. 자, 다음과 같처럼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희망 IP의 분석가처럼 해당되는 집단별의 중요도와 필요도, 그 다음에 응답 총 수강생 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처럼 가장 많은 응답자가 들어올 것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중요도와 필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IP의 분석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중요도도 낮고 필요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실무자나 인공지능 파트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에 실제로 얼마만큼 소요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응답 비율을 다음과 같이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뿐만 아니라 이렇게 색깔을 가장 많은 것부터 색깔을 표현한다면 보고서를 보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전달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해당 부분은. 네. 다음에 이제 부록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부록 부분에서 해당되는 설문지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봤고요. 요 내용은 원래는 요약 및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포함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으로 비밀 보호 때문에 해당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만 했고, 해당 부분은 요약 및 재연 같은 내용들도 반드시 포함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 방문론 요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